우리 2차 방정식을 우리 수의 체계를 한 번 더 확장했으니까 우리 다시 배우는 것 뿐이에요. 중학교 내용이랑 별반 다른 거 없고, 조금 다른 거는 뒤에서 좀 설명을 할 거고, 우리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이용하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거는 뭐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뭐 마이너스 7은 0이다. 이거 방정식을 풀래. 그럼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넘기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2x 7. 얘가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해서는 뒤에 뭐가 필요한 거니? 이거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양변에다가 절반의 제곱 해주는 거고. 그럼 얘가 지금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8인 거고, 그럼 x-1이 지금 뿔마 2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럼 x가 지금 1 뿔마 2 루트 2 이렇게 푸는 거, 이거 완전 제곱식 풀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하기가 귀찮은 거니까 우리가 공식화한 거죠. 이걸 공식화한 거를 우리는 근해 공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이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인데 그 자체를 공식화한 게 근해 공식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풀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거나,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로 풀고. 우리 근해 공식 한 번만 유도해보면, 우리 짝수 근해 공식 혹시 아직 안 해온 학생들 짝수 근해 공식도 외워야 돼요. 짝수 근해 공식. 일단은 얘 최고차항 개수를 항상 1로 만들어줘야 돼요. 1로 만들기 위해서 얘는 당연히 2차 방정식 풀 거니까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양변에 a를 나누는 거죠. a 양변에 나누면 a제곱 플러스 ab분의 x 플러스 a분의 c는 0이 되고, 나는 우리 숫자에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얘 납두고 마이너스 a분의 c를 넘기겠죠. 그럼 나 얘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 여기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고, 이거 절반에서 제곱한다는 건 2분의 1 한 다음에 제곱을 한다는 거니까 2분의 1 한 다음에 제곱하면 여기 4a제곱 b제곱을 양변에 똑같이 해주면 식에 대한 변화는 없는 거고, 그럼 당연히 여기 완전 제곱식을 내가 만든 거니까 얘는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되는 거고, 2a분의 b의 제곱. 이쪽을 통분해주면 얘 4a제곱으로 통분할 수 있죠. 4a제곱으로 통분하면 여기다가 지금 4a, 4a를 곱하는 거죠. 4a, 4a. 그럼 b제곱을 앞에다 쓰고 마이너스 4ac 이렇게 통분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풀어주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양변 루트 씌운 다음에 뿔마하면 뿔마 루트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내가 얘를 뿔마에 얘가 4a제곱은 2a로 나오겠죠. 그리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근해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결국 2a, 2a 똑같은 거니까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짝수 근해 공식이라고 해서 따로 또 외워야겠죠. 짝수 근해 공식. 짝수의 특징은 4나 6이나 8이나 뭐 12나 다 이제 2 곱하기 어쩌고 꼴로 고칠 수 있거든. 맞죠? 짝수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얘가 짝수라고 한다고 하면 얘가 짝수래. 그럼 얘가 2 곱하기 어쩌고 꼴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b 다시를 이렇게 쓰는 거죠. 얘를 b 다시라고 쓴 거예요. 그냥 b 다시. b 다시 b 다시 b 다시. 얘를 그냥 b 다시라고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근해 공식에 넣어주면 지금 b 자리 자신에 뭐를 넣으면 된다는 거니? 이 b 다시 넣는 거지. 이 b 다시. 그럼 얘가 2a분의 마이너스 2b 다시 뿔마 루트 2b 다시 제곱인 거니까 b 제곱이라는 거 2b 다시 제곱. 그럼 4b 다시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얘가 4로 묶이죠. 그럼 여기 있는 것만 정리하면 얘가 4로 묶이는 거니까 얘는 지금 4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고,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얘는 2로 나오겠네. 이렇게. 맞죠? 그럼 얘가 지금 얘 2로 다 약분되죠. 얘는 2 있으니까 다 2가 약분되면서 얘가 정리를 하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라고 해서 짝수 근해 공식도 따로 외워야 돼요. 혹시 뭐 아직 안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짝수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외워야 되고 짝수 근해 공식도 외워야 되고. 근해 공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근해 공식은 지금 2a분의 뭐 이거 아직 못 외운 학생은 뭐 없을 것 같고, 근해
다음에 지금 짝수근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절반. 그러니까 b 다시를 b 절반이라고 외우는 게 좀 좋겠죠.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근의 공식 이용하는 거. 뭐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더 이상 이제는 수를 한 번 더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근이 없다는 없어요. 무조건 근이 존재해요. 근이라는 것은. 대신 허근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너네들한테 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뭐라 할까요? 플러스 11? 14? 뭐 얘를 풀어보래. 그럼 얘는 허근 나오거든. 허근? 그럼 얘 짝수근의 공식 쓰면 지금 a분의가 1이죠. 그럼 얘가 지금 이거의 절반. 절반이 마이너스인 거니까 마이너스 b 절반 뿔마 루트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얘가 지금 2 뿔마 루트 마이너스 10이 나올 테니까 얘는 지금 2 뿔마 루트 10i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네요. 서로 다른 두 허근. 더 이상 2차 방식에다 근이 없다는 없어요. 다 근이 존재하고 차수만큼 존재해요. 대신에 그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같은 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인 거니까 그것을 이제는 풀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01번 문제를 좀 풀어보면 필수 예제 01번에 지금 2의 x-1 제곱은 3x-8 다음 방정식을 풀어보시오. 그럼 일단은 이쪽으로 다 정리한 다음에 여기 는 0으로 만들겠죠. 는 0으로 고친 다음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로 풀고 안 되면 근의 공식으로 풀고 그럼 이쪽을 정리하면 얘가 지금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도 정리하면 얘가 지금 4, 3, 12x 마이너스 4, 3, 12 그럼 얘 어차피 내림차순 정리할 거죠. 2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x에 얘가 넘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6x 2랑 여기 넘어오면 플러스 34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2를 나눠줘서 8x 플러스 17은 0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는 거니까 근의 공식 이용해서 얘가 짝수니까 짝수근의 공식 그럼 x는 지금 짝수근의 공식을 뭐 내가 귀찮다고 안 쓰면 안 돼. 어차피 나중에 그럼 계산력에서 전이가 계산하다 저는 거니까 짝수근의 공식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럼 얘가 지금 a분의 a가 1인 거니까 얘가 b 절반에 부호 바꾼 거 뿔마 b 절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얘가 지금 4 뿔마 얘가 루트 마이너스 1인 거니까 i라고 쓸 수 있겠네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네. 네, 이번 문제에서 지금 루트 마이너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최고차항이 무리수면 양변에 전체 항에다 뭘 곱해주는 게 좋겠니? 당연히 저 루트를 없애고 싶잖아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뭘 곱해주면 좋을까요? 모든 항에다가 이거에 켤레 가운데 부호 바꾼 형태 전체에다 당연히 이 전체 식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는 게 좀 좋겠죠. 얘가 이제는 불편한 거니까 최고차가 그럼 여기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면 1이 되는 거죠. 합차 공식을 쓰면 그럼 x제곱 여기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 곱하면 일단 쓸게 한번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2의 루트 2 플러스 1 그럼 나 얘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얘는 제곱하는 거니까 지금 3이 되는 거고 플러스 2 루트 2의 x 플러스 앞에다 쓰면 2 플러스 2 루트 2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니? 인수분해가 지금 되나요?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보이면 그냥 근의 공식 쓰는 거죠. 근의 공식 내가 지금 짝수가 아닌 거니까 짝수의 공식도 안 되는 거고 되나? 안 되나? 근의 공식이 그럼 우리 근의 공식 씁시다. 근의 공식 근의 공식 쓰면 지금 2a분의 마이너스 b 3 플러스 2 루트 2 뿔마 루트 이거의 제곱 이거 제곱하면 제곱해서 더하면 몇이니? 에? 9 17 이렇게 계산 복잡한 게 나왔냐? 제곱하면 3이 6이 12 루트 2
마이너스 4ac인 거니까. 그럼 얘에다가 마 4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중근호 나오네? 계산을 내가 잘못했나 보? 3 플러스 2 루트 2 루트 2 플러스 2 마이너스 4ac 4, 2, 8 3, 2, 6, 2, 12 루트 2 1 인수분해가 지금 이거 인수분해가 되네. 인수분해 너네 이중근호를 안 배웠잖아요. 이거 앞에 안에다 지금 근호가 지금 안에 들어갔는데 밖에 또 든 거 이중근호거든. 너네 이중근호 안 배웠으니까 지금 이중근호 문제가 돼버리는데 얘를 지금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야겠네요. 지금 인수분해를. 야, 그러면 얘가 지금 딱 보니까 뭐 곱하기 뭐라고 생각이 들니? 딱 보니까 1 곱하기 2 플러스 2 루트 2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이렇게 해도 되죠. 얘네들이 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곱해서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고 더한 다음에 얘가 돼야 되거든. 그럼 부호가 뭐가 돼야 돼? 둘 다?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x-1 x-2 루트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0 또는 얘가 0인 거니까 x값은 지금 1 또는 2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겠네요. 그러니까 뒤에 거를 이제 앞에 거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뒤에 거를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중근호는 교과과정 밖이에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게 교과과정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앞에 루트가 있거나 앞에 i가 있거나 그럼 얘를 무조건 유리수로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라는 거. 그 다음 뒤에 가면 우리가 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 너네한테 문제에서 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항상 너네가 생각해야 될 거 근의 정의가 뭐야? 를 생각해보세요. 근의 정의가 뭐예요? 그 등식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참이되게 하는 x값이죠. 그래서 항상 대입해야 돼. 대입. 근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대입을 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에서. 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면. 그럼 2번에서 1번에 지금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에 x 플러스 2a는 0. 야, 이거의 근이 1이래. 그럼 얘를 뭐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 대입해야겠죠. 대입하면 성립하는 게 근인 거니까. 그럼 일단 대입하면 지금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구나. 얘가 인수분해 되니? 되죠. 이거 x 플러스 2 x 플러스 1은 0.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서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3k-1의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은 0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래요. 상수 k값과 다른 한 근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 뭐 해야 돼요? 여기다가 근이라는 거는 대입하면 성립하는 x값인 거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구나. 반드시 대입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x 자리에다가 그럼 3의 k 마이너스 1 제곱한 거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이 0이구나. 그럼 얘 정리해주면 마 k제곱 그 다음에 여기 3k 여기 마 3에 플러스 3인 거니까 지워지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남은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좀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인수분해가 지금 k-2, k-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고 곱한 게 0인 거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k는 2 또는 1이구나.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서 k값과 다른 한 근을 구하래요. 그럼 k값이 이거나 조건이 없죠. 조건이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2차라고 써있네. 2차. 다음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고차한 개수는 뭐라는 거니? 0이 될 수 없죠.
아, 그 말은 얘가 0이 아니라는 말이네. 이 차수 조건이죠, 차수 조건. 좀 이따 차수 조건에 관련돼가지고 조금 정리를 할 건데, 저 차수 갖고 장난을 많이 칠 거예요, 너네들한테. 그러면 지금 얘가 원하는 K값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K값은 얘가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2를 대입하라는 거죠, 다시. 그래서 그 다른 거는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2 대입하면 지금 3x제곱 플러스 2x, 여기다 2 대입하면 마 4에 플러스 3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은 0. 그럼 얘가 3, 1, 1, 1. 크로스해서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럼 얘가 지금 3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은 0인 거고, x값은 또 다른 x값은 3분의 1이 되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x값이. 그래서 근이 나오면 대입을 한다. 그리고 이 차수 조건. 자, 지금 2-2번 문제에서도 보면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있죠. 2차. 그 말은 내가 뭘 챙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m이 마이너스 2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당연히. 차수 조건 관련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문제 푸는 건데, 절대값이라는 거는 너네들한테 진짜 암 같은 존재예요. 절대값이랑 가우스는 너네들을 따라다니면서 엄청 괴롭힐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면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 부등식을 포함하면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함수를 배우면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절대값은 이제는 암처럼 붙는 거죠. 간에 붙으면 간암, 패에 붙으면 패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절대값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그 구간 케이스 분류예요. 케이스 분류. 너네들이 절대값을 만나잖아요. 아, 절대값이 나오면 야, 케이스 분류구나. 케이스 분류를 해서 무조건 푸는구나. 케이스 분류. 절대값은 항상 양수를 만들어주는 기계인데, 내가 마이너스를 뗀다라고, 얘를 3이 되는 원리가 마이너스를 떼는 거니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 오히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이 되는 원리 자체가 당연히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3이 되는 원리예요. 양수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래야지만 너네가 A는 음수다. 근데 지금 A가 음수인데 지금 A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뗄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 오히려 붙여가지고 양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을 내가 이제는 푸는 방법은 절대값 아니 양수인지 음수지만 따져보면 되는 건데, 뭐 너네한테 만약에 이런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다음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방정식을 풀어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절대값 아니 여기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죠. 얘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첫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는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래야지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대입하면 여기가 항상 양수고요. 1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면 여기는 항상 음수인 거니까.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를 해서 이때는 얘가 양수인 거니까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x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고, 그 나온 값을 여기에 들어간지 확인까지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니 얘가? 안 들어가죠. 아, 얘는 안 되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겠죠. 절대값 아니 음수인 거니까. x가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될 테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3은 0이 되는 거고, 그럼 x값은 4가 되겠죠. 그럼 얘도 여기 들어가니? 안 들어가죠. 그럼 둘 다 안 되네. 그럼 얘는 해가 없어요. 이 방정식은 해 없음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1차는 해가 없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해 없음. 2차 방정식도 똑같아요. 절대값이 나오면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요. 기본적인 생각은. 3번에 x제곱 플러스 3의 절대값 x 마이너스 4는 0. 이것의 방정식을 풀어보래. 그럼 이 절대값이 이제 암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 아, 그럼 쟤를 없애기 위해서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구나. 케이스 분류. 그럼 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랑, 그리고 등호는 어차피 이제 등호 0일 때도 처리해야 되는데 등호는 항상 크다 쪽에 붙여요. 그냥 약속이에요. 크다 쪽에 붙여서 분류하는 거는.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이 그대로 나올 테니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의 방정식을 풀라는 거고, 얘는 지금 4, 1, 뿔, 마. 그럼 x값은 마 4 또는 1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만 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만 되겠네. 그리고 얘가 지금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4, 1 마플. 그럼 x값이 4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작은 거는 얘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구한 거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x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라는 거. 아니면 얘를 치환형 풀이도 있건 치환형. 우리 치환형 풀이로도 한번 해보면 얘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풀이에요. 이런 형태만. 우리가 수학에서 너네들한테 이제 치환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치환을 했는데 반드시 치환했을 때는 조건이 붙어요. 조건. 치환을 하면 조건이나 범위가 붙는다 라는 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항상 치환을 했을 때 너네는 문제를 풀 때 그냥 치환해서 아무 생각 없이 풀었지만 반드시 치환을 하면 조건과 범위가 붙어야 돼요. 조건 또는 범위. 그러니까 수학의 정석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수학은 치환해서 범위를 남기다. 이렇게 너무 유치하지만 이렇게라도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막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치환해서 저 조건이랑 범위 신경 안 쓰는 거. 만약에 너네가 잠깐 조건 붙이는 연습을 해보면 내가 절대값 x를 t로 치환했어. 그럼 얘는 항상 x에 대한 결과값이거든. 이 결과값은 음수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어요? 야, 여기에다 뭘 대입하면 얘가 음수가 되니? 없어요. 지금 내가 절대값 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라는 거는 x에 대한 결과값인데 그 결과값은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0은 나올 수 있니? 0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 범위가 나오거든? 얘는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범위가 붙네요. 범위. 절대값에. 야, 내가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어. 그럼 t에는 어떤 조건이나 범위가 붙어야 될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가 붙네. 여기 어떤 숫자를 넣어도 0 넣으면 0이고요. 마이너스 3 넣어도 양수고요. 음수 넣으면 양수고요. 제곱하면. 그러니까 내가 얘를 치환하는 순간 이렇게 범위를 써줘야 돼요. 범위가 있으면. 그러니까 범위랑 조건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치환을 할 때. 중학교 때와 다르게. 고등학교에서는 항상 치환을 하면 범위나 조건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절대값에 관한 성질을 잠깐 보면, 우리 여기에서 절대값 관련 성질 뭐 별거 많이 없는데, 야, 내가 절대값이라는 건 양수를 만드는 건데 양수를 각각 만들어서 곱하는 거나 내가 그거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양수를 만드는 거나 결과값이 어떻겠니? 똑같겠죠. 두 개 양수를 만들어서 곱한 거나 곱한 다음에 양수를 만드는 거나 똑같겠죠. 결과값은. 내가 각각 양수를 만들어서 나누는 거나 나눈 다음에 양수를 만드는 거나 어떻겠니? 똑같겠죠. 결과값이.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양수를 만들어 제곱하는 거나 그냥 제곱하는 거나 결과값이 어떻겠니? 똑같겠죠. 그래서 이 성질을 좀 이용할 건데, 이 성질. 이걸 치환형 풀이로 가면 지금 내가 얘를 지금 절대값 x제곱이라고 써도 되니? 그냥 x제곱을 써도 상관없죠. 마이너스 3, 플러스 3의 절대값 x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런 다음에 나는 절대값 x를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럼 여기 뒤에 조건이 뭐가 붙어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가 붙어야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지금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라는 말인 거고, 그럼 얘가 4, 1, 뿔, 마. 그럼 t값이 뭐니? 마 4 또는 1인데 지금 t 마 4가 나올 수 있니? 없죠. 야, 얘는 나올 수 없는 값이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x값이지 t값이 아니지. 그럼 다시 원상복구 해줘야겠네. 그럼 원상복구를 해주면 지금 절대값 x가 1이라는 거고, 그럼 절대값 x가 1이라는 거는 뿔마 1이 답이 된다는 거네요. 뿔마 1. 그래서 실제로도 뿔마 1이 답인 거죠. 1 또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치환형 풀이는 이 문제만 할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치환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조건이나 범위가 생긴다는 내용. 근데 이번 문제는 또 치환형 풀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각은 케이스 분류예요. 절대값을 봤을 때는 반드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된다. 각각 케이스에 따라서 절대값이 다르게 벗겨지기 때문에 내가 범위를 나눈 이유는 그 범위에 따라서 절대값이 다르게 벗겨지니까. 결국은 절대값을 없애는 게 나의 목적인 건데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장 너네들이
못하는 게 케이스 분류. 정말 싫어하고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거든, 케이스 분류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찮아. 이거를 막 한 줄에 풀고 싶은데 반드시 케이스 분류해서 여기서 각각 구한 다음에 다시 여기 들어간지 확인까지 해야 되는 건데 귀찮잖아요.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는. 고등학교에서 너네들이 연습해야 될 거는 다 케이스 분류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 너네들이 케이스 직접 분류한 다음에 이 상황에서 문제 풀어보고 이 상황에서 해 구해보고 이 상황에서 해 구해본 다음에 안 되는 거 제거하고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는 너네들이 못하는 형태의 문제들이에요. 너네 학교 선생님이 그런 거 못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또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내고 기본 문제들은 뭐 충분히 연습이 될 거니까. 야, 얘도 지금 절대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지. 그럼 어디랑 어디로 나눠야겠니? 얘가 0이 되는 x값이 몇이야?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얘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 거니까 원래는 뭐 이렇게 나누는 거겠지만 그거 자체를 바로 써보면 얘가 0이 되는 x값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것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쓰는 거죠. 첫 번째,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지금 2분의 1보다 작을 때로 나눠가지고 그럼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절대값이 양수지. 그러면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얘가 마이너스 8은 0, 야 4, 2, 뿔마. 그럼 x값이 마 4 또는 2가 나오겠죠. 근데 얘네가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확인해 줘야 돼요. 확인 작업까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기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얘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의 해는 얘가 되겠네. 그리고 얘가 지금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는 거고. 그럼 이 범위에서 방정식을 풀어보면 3이 마이너스 플러스 x값이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그럼 거기서 될 수 있는 거는 얘는 안 되고 이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답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는 거죠.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 푸는 거. 반드시 너네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너네가 지금 3-1의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케이스 분류는 한번 연습 많이 해야 되고요. 실제로는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방정식 문제가 훨씬 잘 나오고 그다음에 답 나온 학생은 뒤에 거를 한번 맞춰보고 뒤에 넘겨볼래? 풀고 있니? 여기다 한번 멈추고 뒤에 넘겨보세요. 야, 뒤에 넘기면 가우스가 있네. 너네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절대값과 가우스라겠죠. 가우스는 사람 이름이고요. 가우스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천재였어요. 그래서 가우스라는 거를 이제는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가우스는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가우스라는 걸 남겼어요. 기호를 하나. 야, 너네들한테 가우스가 나오잖아요. 얘도 기본적인 생각은 케이스 분류예요. 케이스 분류. 케이스 분류. 근데 얘가 또 이제 치환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치환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환해서 풀면 땡큐고요. 치환이 안 되면 케이스 분류. 근데 가우스의 정의 자체가 가우스라는 기호는 이렇게 써요. x에다가 지금 대괄호. 이게 가우스의 의미고요. 가우스의 정의 자체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야, 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넘지는 않아. 크지는 않다. 그게 무슨 말이니? 이하라는 말이지, 이하. x 이하의 최대 정수라는 말이죠. 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우스 2.1 2.1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뭐니? 2. 그러니까 2.2 이하의 최대 정수를 말하는 거죠. 가우스 2는 2. 마이너스 3.4의 가우스는 몇일까요? 네?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왜 그러냐 한번 봐봐요.
얘가 항상 왼쪽을 쳐다보면 되는 거. 수직선에서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뭐 2 있을 텐데 마이너스 3.4는 여기 있죠. 여기 이하의 최대 정수기 때문에 왼쪽을 봐야 돼. 왼쪽. 항상 수직선에서 왼쪽을 읽어야 돼. 왼쪽. 오른쪽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 정수라는 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이거는 뭐 한번 보면 아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숫자를 이제 간단하게 고칠 수 있을 수 있으면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이제는 거꾸로 가우스 x가 3이 되는 거는 x 값은 몇 개나 있을까요? 무수히 많겠죠. 3.1도 되고 3도 되고 3.4도 되고 3.5도 되고. 그러면 얘는 항상 부등식으로 나오겠네. 부등식으로. 아, 얘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수들은 다 이걸 만족하네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 뭐 3.9도 가우스 차면 3, 3.88도 가우스 차면 3. 항상 내가 이렇게 내가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가우스 마이너스 2 얘는 어떻게 고치면 되겠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는 다 얘가 되겠죠. 수직선을 생각해보면 맞니? 그러면 내가 얘를 일반화 시켜보면 어떤 가우스 x가 n이라는 말은 n은 정수고요. 내가 얘를 항상 부등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겠네. 아,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은 이렇게 부등식으로 항상 바꿀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한 칸씩 넘어갈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는 거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그때마다 가우스 값이 다르게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를 좀 풀어보면 2번 문제를 먼저 풀었게. 2번이 더 쉬우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랑 안 되는 형태가 있는데 만약에 너네들한테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보시오. 치환 가능하니? 치환이 가능하네. 난 치환을 할 거예요. 가우스 x를 치환을 했어. 그럼 범위나 조건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뒤에는 조건이 뭐가 붙어야 될까요? 가우스 x의 결과값은 항상 뭐만 나오니? 가우스 x의 결과값. 가우스 x의 어떤 값을 다 넣어. 그럼 항상 결과값은 뭐밖에 안 나와? 정수밖에 안 나오네요. 지금 t는 정수밖에 답이 될 수 없네. 이렇게 조건을 써야겠죠. 당연히 치환을 했으면 조건이나 범위가 붙는다. 난 가우스 x를 치환했으니까 조건이나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된다. 반드시. 그럼 나는 지금 조건을 썼고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7은 0인 거고 얘 인수분해해보면 t 맞불. 그럼 t가 지금 7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럼 얘네들은 정수 맞니? 정수 맞죠. 그럼 얘네들은 둘 다 t의 값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x값이 t값이 아니죠. 그럼 다시 원상 복구. 얘가 7 또는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를 항상 부등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럼 가우스 x가 7이라는 거는 얘가 7보다 크거나 같고 지금 얘가 8보다 작다. 또는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써줘야겠네요. 부등식으로. 답을 쓸 때. 그러니까 치환할 때 반드시 조건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 결과값도 다 우리가 원하는 건 x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라는 거. 1번 문제는 지금 범위를 줬어. 그런 다음에 다음 절대값이 들어간 2차 부등식을 풀어보시오 라고 했네요. 그러면 가우스의 특징 자체가 지금 한 칸 넘어갈 때마다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x값이 달라지는 거지. 그럼 나는 얘를 케이스 분류해요. 한 칸씩. 그럼 첫 번째 1부터 2까지 x가, 두 번째 2부터 3까지 그때마다 각각 방정식을 따로 풀 거예요. 그럼 이 범위에서 x값, 가우스 x값은 몇이야? 1부터 2까지에서 가우스 차면 다 무슨 값만 나와? 1.2는 몇이야? 1. 1.5를 넣어도 1. 그러니까 가우스 x가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면 얘가 딱 상수로 고정되네. 어떤 값으로. 맞죠? 그럼 내가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0 이 방정식을 풀라는 말이네.
그럼 x제곱이 지금 3인 거니까 결국은 x가 지금 뿔마 루트 3이고요. 그럼 그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만 x값이 되는 거니까 루트 3이 지금 1. 얼마니까 지금 루트 3만 답이 되겠네. 이번엔 이 범위에 있을 때는 이 가우스 값이 몇으로 고정되니? 2로 고정되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0인 거고, 그럼 x제곱이 4가 되는 거고 x가 뿔마인데 2만 답이 되겠죠. 2도 안 되죠. 지금 둘 다 안 들어가네. 여기서 나올 수 없네 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얘만 답이 되겠네요. 이 2차 방정식에.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나 가우스가 나오나 너네들 기본적인 생각은 케이스 분류예요. 케이스 분류. 아, 내가 등호를 뺐구나. 네, 미안. 아, 일단 등호 이렇게 넣으면 그러니까 2는 되겠죠. 내가 지금 여기 1부터 3까지 다시 1부터 2까지 다시 2보다 크거나 고 3보다 작다. 2가 되죠. 2. 여기에 되는 거는 2랑 루트 3이 되겠네요. 케이스 분류할 때 지금 등호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난 여기다 넣어가지고 항상 크다 쪽에 등호 붙여서 분류하세요. 케이스 분류 해가지고.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거나 가우스가 나오거나 기본적인 생각은 케이스 분류예요. 치환해서 문제가 풀이가 가능하면 치환해서 문제를 풀고. 그게 항상 상당히 너네 짜증나게 할 거예요. 부등식 나오면 또 가우스가 포함된 부등식 막 이런 거 있거든. 뒤에 갈 때마다. 양 같은 존재다. 그럼 너네가 한번 뭐 해볼까요? 하나 정도? 지금 중학교 때 했던 거 반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수혜책을 한 번 더 확장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 더 배우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 이제 판별식이라는 것도 우리 다시 정리를 할 건데, 판별식 자체라는 거는 근을 판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을 직접 구해보지 않고도 얘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중근인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식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판별식은 이제 근을 판별하는 식인데, 우리가 근의 공식을 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의 공식이 있죠. 거기서 당연히 a, b, c는 실수이고요. 이렇게 거기에서 우리는 여기 지금 루트 안에 있는 얘만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얘만 관찰하겠다는 거지. 만약에 a, b, c가 실수라고 하면 지금 얘가 실수니까 얘도 실수죠. 얘가 실수. 지금 부호 바꾸는 것도 실수. 만약에 i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i가 나올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네. 맞죠? 이쪽에서 i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루트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i가 나올 수 있는 데가 없죠. 루트 안에 있는 거를 따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지. 이게 discrimination D자에 앞글자를 따서 D 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죠. 판별식. 이걸 식으로 했을 때 D라는 거는 이제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저 루트 안에 있는 것만 얘 부호만 따져보면 얘가 전체가 실근 같는지 허근 같는지 중근 같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만 관찰해보면. 야, 그럼 얘가 만약에 양수야. 양수. 그럼 뭐가 나오겠니? x값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d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가 양수인 거니까 뿔마 2개 나오겠네. 뿔마 2개. 만약 얘가 0이야. 그럼 얘가 0인 거니까 뭐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0인 거니까 서로 같은 중근 나오겠죠. 서로 같은 근 2개. 만약 여기가 음수야. 그러면 얘가 여기서 i가 나오겠죠. i. 그래서 얘가 지금 음수가 돼버리면 허근이 나오겠네요. 허근. 그러니까 더 이상 근은 없다는 없고요. 얘로 우리는 근을 판별을 할 거다. 근데 우리가 짝수근의 공식도 외웠으니까 짝수근의 공식이 여기 자리에다 뭘 넣는다는 거니? 이 b 자리 대신에 2b' 넣겠다는 거죠. 얘가 b가 짝수면 반드시 2로 묶을 수 있을 테니까 저 2b' 넣는다는 말인 거고, 여기다가 2b' 넣으면 제곱하는 거니까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고, 양변에 4를 나눠주면 4분의 d가 되겠죠. 4분의 d. 4분의 d가 이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얘를 판별해도 되는 거죠. 짝수근의 공식. 짝수 판별식. 근데 4분의 d를 대부분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얘가 짝수 판별식. 그래서 너네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지 아니면 서로 같은 근을 갖는지 아니면 허근을 갖는지 판별해 보시오. 그럼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럼 4분의 D로 얘가 짝수인 거니까 이거 절반이 1이죠. 마이너스 1. 그거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한 플러스 15. 얘가 0보다 큰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근을 판별할 때는 저 공식을 이용을 하자라는 거. 그럼 개념 체크 1번은 서로 같은 뭐가 있니? 판별식 써보면 개념 체크 1번에 81쪽에 얘는 짝수인 거니까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절반의 제곱하면 1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2 양수인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2번은 중근을 갖는 거죠. 이 3번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거죠.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럼 필수 예제 4번을 풀어보면 이 내용을 가지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의 k 플러스 2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5k는 0. 얘가 서로 다른 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시오. 1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럼 얘가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판별식. 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4분의 D는 이거 절반의 제곱하니까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지금 A가 1이고 C가 얘가 C인 거니까 K제곱 플러스 5K. 얘가 0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럼 얘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가 될 테니까 얘가 지워지고. 그럼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그럼 K 넘어가면 K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두 번째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는 부동호를 0으로 바꿨으니까 여기에서 등호로 바뀌겠죠. 이렇게. 3번에서는 지금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라 했으니까 지금 부동호항이 원래 컸다가 작았으니까 여기에서 결과값도 부호만 바꾸면 되겠죠. 굳이 이걸 계산할 필요 없이. 그래서 그냥 판별식을 쓰는 문제다. 판별식을 쓰는 문제다. 필수 예제 5번에 보면 이걸 풀고 너네들한테 이제 시험에 나온 형태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할 건데 다음 2차식 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대. 완전 제곱식이 된다. 우리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말과 동치 표현 좀 쓸게요. 완전 제곱식이 된다. 얘가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이 세 개는 완전히 동치 표현인 거죠.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는 얘가 뭐 이런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말인 거고 얘 말은 지금 x-2, x-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서로 같은 근 2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된다는 말과 중근을 갖는다는 말이랑 판별식 0이다. 다 동치 표현이겠죠. 다 동치 표현? 다 동치 표현인 거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을 갖는다. 그 말을 보고서 나는 아 판별식은 0이다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여기 판별식을 써보면 얘가 짝수가 아닌 거니까 그냥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럼 얘 정리해주면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8k는 0인 거니까 얘 정리해주면 지워지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4는 0인 거고 그럼 k 값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 세 개는 동치 표현이구나. 얘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 0. 완전 제곱식 갖는다 판별식 0.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지.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 얘랑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판별식으로 풀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서는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 될 게 있죠. 관계없이 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슨 문제라고 했니?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왔어. 저게 무슨 표현과 동치 표현이야? 학생 여러분 항등식 문제죠. 항등식 문제. 실수 K에 관계없이. 동치 표현 불러볼래? 관계없이와 동치 표현 두 개 더 불러보세요.
K 관계없이. 그리고 네, 모든 그리고 임의. 다 동체 표현이에요. 얘를 보면 우리가 항등식 풀이로 가야 돼요. 근데 얘가 관계없이 항상 중군을 갖는데 얘 관계없이 항상 중군을 갖는다. 그럼 중군을 갖는다는 말 자체가 판별식이 0이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얘랑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죠. 그럼 판별식을 쓰고서 항등식 풀이로 가야겠네. 지금 보니까 x 앞에 지금 개수가 짝수인 거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면 k-a의 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얘가 0이구나. 그럼 얘 내림차순 정리해야겠죠. k에 대해서. 그 앞에 거는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구나. 그럼 얘 그거 진짜 지워주고, 그 다음에 얘가 k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겠구나. 얘도 지워지고 b 마이너스 1은 0. 그럼 k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k 어떤 값이 들어간지 상관없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겠죠. 그래서 a가 0이고 b가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항등식 문제. 여기까지 진도는 여기서 끝난 거고, 너네들한테 이제는 하고 여기에서 이제 고등학교와 중학교와 좀 다른 점을 좀 설명을 할게요. 1차부터 해가지고 너네들한테 중학교에서는 1차 이제 방정식을 푼다는 말이랑 부등식을 푼다는 것 자체랑 부등식 아니 미쳤죠. 방정식을 풀라는 것 자체랑 완전 다른 말이거든. 너네한테 AX는 B라는 1차 방정식을 풀래. 그럼 나는 그냥 X는 A분의 B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너네들한테 다 방정식을 풀래요.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쓰면 되니? 안 되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쓰면 10점 만점에 1점에 1점. 지금 여기랑 여기의 차이는 지금 차수에 대한 정보를 줬죠. 이 말이 여기서 내포해주는 거는 여기는 A가 0이 아니라는 말을 해준 거지, 저 차수로. 너네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난 양변을 나눌 수 있었던 거죠. 0이 아니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방정식을 풀래. 그럼 A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네. 그러면 지금 난 방정식을 풀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이 때랑 나눠야겠네. 그런 다음에 A가 0이 아닐 때는 내가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으니까 A분의 B가 답이 되는 거고, A가 0이면 수학에서 0으로 못 나누죠. 대신에 대입할 수는 있어요. 그럼 대입해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입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그런 다음 또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죠. B가 또 우리가 케이스 분류의 기본적인 생각은 수직선에서 0 그리고 양수, 음수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거든. 그래서 X 항상 분류할 때 X가 음수일 때, X가 0일 때, X가 양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기본적인 생각은 케이스 분류하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도 B가 양수일 수도 있고요, B가 0일 수도 있고요, B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지. 지금 B가 만약에 얘가 양수야. 0x는 B인데 얘가 양수래. 플러스 항상 양수래.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가 자변은 0이거든. 이 등식을 만족할 수 있는 x값이 존재하니? 없죠? 여기서는 해가 없네. 이번에는 얘가 0이야. 0x는 0이에요. 이 방정식을 만족한 x값은 뭐야?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 여기 마이너스를 들어가도 이 등식을 성립하고요. 마이너스 100을 들어가도 이 등식은 성립하고요. 그럼 여기선 모든 실수네. 여기서는 0x는 지금 B인데 B가 음수래. 지금 이것을 만족한 애는 없죠. 지금 여기서는 해 없음이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등식, 방정식을 풀라는 거랑 1차 방정식을 풀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너네들한테 지금 4-3번에 4-3에 함정을 넣는 게 항상 이런 식인데, 지금 거기에서 2차 방정식을 풀라고 했죠.
그럼 내가 이렇게 문제를 받고 4-3번에 방정식 k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2k x 플러스 k 플러스 1이 실근을 가질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바꿨어요. 그럼 너네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너네 문제가 좀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바꿀게요. 아직은 이렇게 문제를 바꿀게요. 되는 거니까 잠깐 볼게요. 그냥 같이. 당연히 여기서는 방정식을 풀라고 했지 2차 방정식을 풀라는 말은 안 했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최고차항 개수가 0이 될 수도 있고 0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 맞죠? 두 개로 나눠야겠죠.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두 개로 나눠보면 여기가 0이라는 거는 얘가 0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0은 0이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은 뭘까요? 모든 실수가 되겠죠. x에 어떤 값이 들어간지 항상 성립하네. 아직 k가 마이너스 1 때는 모든 실수가 나오네. 이번엔 얘가 플러스 2가 0이 아닐 때라는 건 얘가 무슨 방정식이라는 거니? 2차 방정식이라는 거죠. 2차 방정식인 거니까 판별식을 쓰면 되겠네. 그럼 판별식이 얘가 짝수가 아닌 거니까 그냥 판별식.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곱 마이너스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뭔가 오류가 좀 있네. k 플러스 2가 0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너가 2차 부등식을 안 배웠으니까 이거를 풀 수는 없거든. 풀 수는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만 잡을게요. 방향만. 뒤에 2차 부등식을 알아야지만 얘 부등식도 너네가 풀 수 있는데 너네가 아직 2차 부등식을 안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다 이제 방정식을 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케이스 분리해야 된다는 거거든. 저 케이스 분리하는 문제가 이제 2차 부등식 쪽에서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푸는 거랑 2차 방정식을 푼다는 말이랑은 완전 다른 말이거든. 차수 정보를 준다는 거. 너네가 항상 방정식을 풀라고 하면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구나. 그거는 2차 부등식에서 좀 더 하고요.